오늘은 시그널픽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픽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의원님 연결해 계시죠? 네네, 김현정입니다. 예. 주말 동안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이 소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엔솔 합작 공장의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를 하면서 많은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쳤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출국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행정 절차 남아서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이전에는 그 절차를 종료하고 전 세계로 이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을 해주셨고, 교섭 타결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해결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아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이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이후에 벌어진 터라, 이거 뭐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한미 간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예, 이제 그 미국에서는 사실 불법 이민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일종의 국정과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올해도 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목표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동맹 관계잖아요. 예. 동맹 관계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공장 증설위에서 간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죠. 음, 네. 이게 뭐 정부 차원의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에 좀 우리가 요구할 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외교부 차원에서도 미국 국무부에다가 뭐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예, 이제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해결해야 돼요. 어제 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와 관련된 그 언급을 좀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3,500억 불, 크게는 총 5천억 불까지 700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그 미국 체류 문제라든지 비자 체계를 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예, 이 문제가 사실 발생한 이유가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발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취업 비자라든지 네, 또는 그 주재원 비자 등의 발급이 너무 까다롭고 쿼터제가 이제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뭐 1년에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H1B라는 전문가 취업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거의 뭐 40만 명 이상이 신청한다는 건데 그거를 그 추천으로 무작위 추천으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동안에 이스타라고 해서 단기 출장이라든지 여행 목적으로 발급하는 이스타를 활용해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예, 그거를 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일을 해왔던 게 그런 해왔던 거죠? 관행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엄격히 통제를 하게 된 거죠. 음, 그게 사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것이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 불법 그 체류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내용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2012년도에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됐어요. 예, 그래서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13년 동안에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2012년도면은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 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그거를 풀지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FTA가 체결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 취업 비자를 해서 2포 그 비자가 있어요. 취업 예, 비자. 네, 그거에 대한 쿼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호주는 한 음, 만 한 500명 정도고 싱가포르도 5,400명, 칠레도 1,400명 정도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궁극적으로 지금 당면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지난 한 13년 동안에 정부가 바뀌는 동안 해결을 못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어떤 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뭐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어떤 만남도 관심이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장동혁 대표에게 악수를 할 거냐 이게 궁금한데 네네.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뭐 악수는 하겠죠. 대통령께서 같이 예, 여야 대표들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뭐 악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한 날부터 해가지고 여야와 대화와 협치하겠다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예, 그 진정성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일과 한미 회담의 그 성과를 좀 설명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오늘만이라도 좀 여야 대표들 간의 정쟁은 잠시 접고 국정 운영에 대승적으로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당정대 고위 협의를 하시면서 결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또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먼저 정부조직 개편안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상당히 좀 변화되는 게 많더라고요. 뭐 부총리직이 신설되기도 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까지도 신설이 되고 또 방통위를 없애고 다른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 종료법이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잖아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야당의 협조는 좀 필요 없을까요? 야당과의 논의라든지. 야당과의 이제 정보조직법의 얼개만 지금 어제 발표한 거잖아요. 예.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이제 국회 논의가 있어야 되고 후속 법안들이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는 필요하죠, 당연히. 네. 예. 지금 중수청을 신설하시면서 행안부로 가기로 결정이 최종 났잖아요. 물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신다고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검찰 권력을 좀 손보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너무 비대해진다 이런 지적이 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고 또 우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그 취지가 좀 없어지고 오히려 현재 검찰 조직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오히려 더 확대시켜주는 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두는 것이고 다만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둠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중수청과 국수본하고 공수처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경찰 조직도 있고.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안에 있는 이 수사기관들, 물론 그 수사기관들의 수사 범위나 대상들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 개의 수사기관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조율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관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역할을 맡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유예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거를 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청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줄지의 여부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이 세 개로 나눔으로 인해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네. 또 이거 검찰 개혁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민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 지연이나 또 관할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요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앞으로 뭐 논의 과정이 뭐 1년 유예 기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조국 혁신당 얘기기도 하지만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좀 연루된 일이어서 어제 그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에 좀 2차 가해자로 좀 연루가 됐었던 최강욱 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긴 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 민주당 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진상조사,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리를 물러나셨으니까 조사가 중단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어제 그 윤리감찰단 단장인 박균택 의원께서 예,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최강욱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그 당대표가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그 절차는 윤리심판원에서 진행하거든요. 네. 그 윤리심판원에다가 해부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추가로 좀 드러난 그 최 전 원장의 과거 발언 중에 보면,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좀 찍은 분들에 대한 약간 비하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됐는데, 이 찍을 싹 묻어버리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게 좀 추가로 드러났거든요. 혹시 이번 조사에 이런 발언 내용도 좀 포함이 되는 걸까요? 지난 윤리감찰단에서 3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예, 뭐 그간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됐었겠죠. 돼서 다 조사를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그 발언도 사실은 대단히 뭐 이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